실종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신고 나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자가 맞는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읍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9명에 이릅니다. 내장산 단풍철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불륜 논란으로 제명된 시의원들의 복직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의정 활동을 다시 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지역 교사동 가운데 준공한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 129개 교회 142개 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읍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 발생했습니다. 집단 확진의 경우 감염 경로 대부분이 타 지역 확진자였는데요.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읍 20번째 확진자입니다. 확진자 50여 명이 발생한 용인 골프장 연쇄 감염은 정읍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골프 대회에 참가했다가 감염된 성남 437번 확진자는 송파 371번과 접촉했습니다. 송파 371번 확진자와 직장 동료인 B씨는 부모님 고향인 정읍을 찾았고 어머니 A씨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 정읍에 내려와서 자기 어머님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유선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9월 2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정읍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만 19명에 달합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을 시기별로 나눠보면 집단 확진 사례 3번 모두 최초 감염자는 지인 혹은 가족을 찾아 정읍에 머물렀습니다. 타 지역에서 방문한 사람에 의해 연쇄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내장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11월 초입니다. 지난해 단풍철 내장산 방문객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읍시가 강도 높은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장산 입구인 연자교와 매표소 사이에 발열 점검소를 설치하고 방역관리 요원을 통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예방수칙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단풍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관리자 운영을 통한 발열 체크와 함께 탐방 중 마스크 쓰기, 우측 통행 통보를 시행하고 있고요. 정읍 지역 확진자 대부분이 타 지역 방문자로 인해 발생한 연쇄 감염인 가운데 관광객이 급증하는 이번 단풍철이 코로나19 방역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실종 신고 나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안군 진서면의 한 야산을 수색하다 70살 A씨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발견된 변사체가 실종자가 맞는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종사자인 전주거주 3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지인인 광주시 510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27일부터 두통 증상을 보였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전북대병원 격리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29일 오후 6시 기준 164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집 밖을 나선 5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하던 중 지난 4월 7일과 8일 두 차례 주소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소지 인근에 천변을 배회하거나 인력사무소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적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뺀 지방대학 대부분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 건데요. 지방대학 학생 수 감소는 신입생 미충원을 넘어 폐교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경쟁률 대폭 하락과 재학생 이탈 등 지방대학의 현실을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는 지방대학 중에서도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곳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 모집의 평균 경쟁률은 5.39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시 모집의 지원을 최대 6곳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달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건 강원도만이 아닙니다. 2021학년도 수시 경쟁률이 6대 1을 넘지 못한 대학은 전국 106곳으로 지난해보다 20곳이나 늘었습니다. 경북이 15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경기 10곳, 전남 9곳 순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훨씬 더 뚜렷해졌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 경쟁률은 서울권이 14.7대 1, 수도권 10.5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방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5.6대 1에 그쳤습니다. 안정적인 진로가 보장돼 인기를 누렸던 교육대학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춘천교대 수시 경쟁률은 5.87대 1로 지난해 9.42대 1을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진주교대도 지난해 7대 1에서 올해 5.78대 1로 떨어지는 등 지방 소재 교대들의 경쟁률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학력 인구, 즉 수험생 수의 감소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2021학년도 전국 대학 모집 정원은 48만 800여 명, 수능 지원자는 49만 3천여 명입니다. 최근 3년간 수능 평균 응시율이 89%였던 점을 감안하면 모집 인원보다 수험생이 적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3년 뒤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대학 3곳 중 한 곳이 신입생 모집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방대학 중 충원율이 95%를 넘는 학교는 한 곳도 없는 등 지방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지금의 살짝의 재정의 거의 99%가 학생 등록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재정은 그만큼 악화되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 지방대학은 서서히 하나둘 이렇게 소멸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입생 미충원 문제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이탈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 자료에 따르면 자퇴와 미복학 등으로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수도권은 3.3%인 반면 제주도가 8%를 넘는 등 지방대학의 평균은 5%를 넘었습니다. 특히 경북대는 최근 5년간 자퇴생이 3,000명에 달했고 부산대와 전북대, 경상대 등도 1,500명이 넘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찾아 재수와 반수, 편입 등을 선택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래도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수도권에는 이제 그런 대학 자체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같은 게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이 학교의 네임밸류보다는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으셨고요. 취업난과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다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입니다. 현실화된 지방대학의 위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전북 지역 교사동 가운데 준공한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 129개 교회 142개 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노후 교사동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는 김대중 전북도 의원을 김남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의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도내 학교 건물 노후화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은 이승만 정권 시대인 1956년에 지어진 건물에서 지금도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연 3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요.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건물들은 4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교육청은 4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서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기준으로 삼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2021년도부터는 4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스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역시 이 사업에 참여해서 도내 노후화된 교사동을 개선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노후동 개선 의지도 중요하지만 역시 지방비 부담이 70%에 이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70%를 전부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전라북도의 도세상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청은 물론이고 전라북도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서로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더 성실하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불륜 논란으로 제명된 시의원들의 복직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제명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파렴치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의정활동을 다시 한다면 시의회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막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제시의회가 문을 연 지 29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28일 임시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의 김영자 의원을 뽑았습니다. 김영자 신임 의장은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 시선이 그리 좋지 않다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온주현 전 의장이 사퇴하면서 진행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맑은 가운데 복사냉각에 의해 아침 기온이 4도로 낮아 춥겠고 한낮 기온은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에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 한낮 기온 19도로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김제 임실 18도, 부안 남원 19도 등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어 건조함을 달래주겠습니다. 다만 비가 오고 난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큰 일교차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요즘입니다. 가을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돼 면역력이 높아지고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져 우울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가을 햇볕은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자외선 B의 복사량이 많아 20-30분 정도만 선크림을 꼭 바르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